책 읽을 시간이 없어. 쉽게 읽히는 손이 가는 책이 없어. 책을 읽어도 삶이 하나도 안 바뀌던데? 혹시 이런 핑계로 책 읽기를 멀리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봐야 할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굳이 책 읽기까지 해야 하나 하고 부담을 느끼시는 분이라면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14년간 청소년부터 성인 학습자까지 공부에 관한 다양한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는 강근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기계발 3대장 중에 하나라고 하는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해마다 1월이면 올해 책 몇 권 읽어야겠다 계획 세우시죠. 근데 실천 어때요? 아마 잘 안 됐을 겁니다. 이게 연초에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만큼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책 읽기라는 게 우리 모두가 아주 어릴 때부터 맹목적으로 강요당했던 것은 아니었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왜 책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했나요? 이건 책을 읽는 목적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우선 어휘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면 책 읽기보다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이르기까지 국어 어휘 능력을 기르기 위한 목적이라면 반드시 책 읽기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접하는 거의 모든 학습이 읽기를 바탕으로 지식 습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초적인 어휘 능력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때문에 어릴 때 책을 많이 읽는 게 좋죠. 이런 목적이라면 책을 꼭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목적이라면 딱히 책을 많이 읽을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요즘은 영상을 통해서도 충분히 더 최신의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잖아요. 정보 습득이 목적이라면 오히려 핵심만 빠르게 짚어주는 영상 콘텐츠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고두고 보면서 참고할 만한 것들만 책으로 소장하고요. 재미와 감동이 목적이라면 각자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요즘 나오는 OTT 콘텐츠들의 상상력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장르에 따라서는 오히려 영상 콘텐츠가 더 재밌는 경우도 많아요. 사람에 따라서 텍스트를 통해서 상상하며 읽는 게 좋다면 책을 읽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영상을 통해서도 충분히 재미와 감동을 잡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또 하나 중요한 목적이 있죠. 잘난 척, 좀 교양 있어 보이는 지적인 이미지를 위해서 책을 읽으려는 분들, 사실 이런 목적으로 책 읽기 선택하는 분들이 많죠. 고백하자면 제가 책을 읽는 목적에도 이런 마음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약간씩은 있지 않나요? 아무튼 이런 목적이라면 책 읽기를 포함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다음에 제가 영상 따로 정리해서 공유해 드릴게요. 아무튼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아진 만큼 딱히 책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좀 읽고 싶다는 분들께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약간만 더 알려드릴게요. 이건 제가 매년 100권 넘는 책을 읽으면서 터득하고 정리한 방법인데요. 꼭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꽤나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들이니까 참고해주세요. 우선 첫 번째, 끝까지 읽지는 않는다. 모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책의 성격에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하는 책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책들도 있어요. 물론 소설책의 경우에는 끝까지 다 읽어야죠. 이게 맞아요. 그런데 사회과학 서적의 경우에는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책의 앞부분에 세게 나오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근거들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때로는 그 근거들이 분량 늘리기 정도로밖에 안 느껴질 때도 있고요. 이런 구성으로 된 책이라면 굳이 이 책을 끝까지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내가 가장 궁금한 부분, 지금 가장 필요하고 와닿는 부분만 읽어도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려는 마음 때문에 쉽게 책을 잡지 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다 안 읽어도 돼요. 근데 유아, 아동,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선택한 책을 끝까지 읽는 훈련도 좀 필요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책 읽는 습관, 훈련과 관련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변 여기저기에 책을 둔다.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책을 100권도 넘게 삽니다. 한 번 서점에 갈 때마다 3권에서 한 5권 정도씩 사서 쟁여놔요. 근데 그걸 다 읽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서점에 가는 거 취미로 하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집에 아직 읽지 않은 책이 있는데도 또 새로 읽고 싶은 책을 사게 되죠. 괜찮아요. 원래 책에 대한 만족도는 그 책을 사서 내 책장에 꽂을 때가 제일 큰 법이잖아요. 사놓으면 언제든지 어떤 계기로라도 읽게 되어 있어요. 좀 번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저기에 책을 한번 더 보세요. 신기하게 읽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서재방, 거실, 화장실, 사무실 책상, 차 안, 가방 안 모두에 책을 둡니다. 이렇게 하면 분명 읽게 되어 있어요. 한 권 다 읽고 다음 책 읽고 이러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주제를 다룬 여러 권의 책을 읽는 거죠. 아직 안 해본 분이시라면 이 방법도 꼭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 읽는 속도에 얽매이지 않는다. 속도 가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책이 다 속독이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빠르게 내용 파악이 가능한 실용 도서들은 훑어보는 식의 독서도 가능하지만 철학책이나 전문 과학 도서 같은 경우는 속독으로 하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책 읽는 속도에 신경 쓰기보다는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집중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신기하게 책 읽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빨리 여러 번 읽어야겠다는 욕심을 내려놓으면 제대로 읽을 수 있어요. 네 번째, 추천도서, 권장도서를 읽지 않는다. 책은 그냥 관심이 가는, 읽고 싶은 책부터 읽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책 읽기 습관이 자리 잡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래요. 인터넷에 떠도는 출처가 불분명한 그런 권장도서, 추천도서를 무턱대고 읽기보다는 내가 관심이 가는, 읽고 싶은 책부터 읽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서점에 가면 일단 베스트셀러 칸에 가서 쓱 한번 봐요. 근데 거기서는 그냥 참고만 해요. 요즘 어떤 책들이 잘 팔리나 이 정도만. 정작 베스트셀러를 사는 경우는 출간된 지 6개월에서 1년쯤 후에요. 시간이 좀 흘러도 꾸준히 판매가 된다면 그건 마케팅빨이나 출판사의 입김이 아니라 그 책이 가진 힘이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책을 사서 읽는 거예요. 왜 인스타에 보면 다른 분들이 완전 강추하는 책 있죠. 근데 그 책들 중에 막상 내가 읽어보면 딱히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처한 상황이나 조건과 다르니까요. 그래서 누군가가 추천하는 책을 참고는 하되 내 흥미와 관심이 책을 고르는 기준이 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책을 흥미있게 읽을 수 있어요. 마지막, 함께 읽는다. 독서 모임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약간은 긴장감 있게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또 같은 책을 접했지만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확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독서 모임에 참가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독서 모임 하면 좀 부담을 가져요.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저한테 말 시킬까봐, 주목받는 게 부담스러워서 다양한 이유로 독서 모임에 참여 안 하는 걸 정당화하죠. 근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책을 놓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설령 내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가서 듣고 뭔가 배우는 게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주변에 찾아보면 무료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독서 모임도 있으니까요. 혼자서만 읽지 말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훨씬 효과가 클 거예요. 여기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께만 드리는 정보. 제 스스로도 독서 모임을 쉰 지가 꽤나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혼자서만 책 읽고 혼자서 생각을 글로 정리하다 보니까 책 읽기가 우선순위에서 많이 뒤로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부터는 다시 독서 모임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당연히 직접 참가할 거고요. 공간의 제약을 없애기 위해서 줌으로 한번 열어볼까 해요. 청소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참여에 제한은 없고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에 설명글 확인하실 수 있게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해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조금이라도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